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랐던 종목들, 내일은 어떨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수선한 시장이라고 앞서 유창희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오늘 장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적중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권희 부장님, 10개 종목 중에서 9개를 맞춰주셨어요.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연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아마 좀 많이 틀릴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좀 없으세요, 오늘은요? 요즘 알겠습니다. 하도 뭐 이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여서. 맞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내일장 당장의 주가 흐름도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략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야기 드리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10가지 종목 보시죠.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 식품, STO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모처럼 진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되게 많이 랭크되었어요. 원래 그동안은 2차 전지에 뭐 한두 개 올라오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만큼 관심이 컸나 보네요. 보시죠.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LNF,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오늘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좋아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LNF 볼게요. LNF가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좀 너무 소외받은 종목이죠. 네. 네, 그렇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됐던 종목이고 지금도 사실은 좀 저평가돼 있는데 LNF의 한계가 뭐였냐면 사실은 너무 LG만 집중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크게 두 개가 있죠. 이제 SK랑 삼성이 있고 이제 LG에 집중하는데 LG는 또 내재화를 한다고 하죠. LG화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LNF가 항상 저평가 받은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LNF 자체가 또 LG가 출신들이고요, 원래. 지금 보면 최근에 그 유럽의 한 업체랑 저 수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구 쪽에 뭐 2.5조를 수조해서 투자해서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같이 짓기로 했다. 음극재 사업도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아는 거죠. 경영자들이 더 잘 압니다. 자기들이 뭔가 판로를 찾아야 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과의 계약은 지금 기사화는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체결 가능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업체도 어딘지 안 나와 있고 네. 그게 만약에 연내에 나온다라고 하면 LNF 한번 점프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음극재 사업을 진출하는 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내에 투자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한테 뭔가 액션을 좀 요즘에 계속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LNF에게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고 오늘 근데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이유는 사실은 테슬라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 사이버 트럭기들 때문에요? 그렇죠. 테슬라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심리적으로 좋았고 오늘 중국의 그 2차 전지 업체 소재 업체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리하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지금 조금은 좀 어렵다라는 신호가 아직 강하다라는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제 그걸 먼저 반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내년 하반기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톤이. 네.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다가 애널들이 갑자기 상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반기에 좋아지면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내년에는 뭐 30% 이상 업사이드가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투자하는 심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지난 올해 하반기 내내 안 좋게 보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좋게 봤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 제가 한동안 이제 2차 전지 다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LNF 대구 공장 투자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지금 IRA법이 시행되면은 중국 걸 못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이거를 다양화 쓰기 위해 IRA 그 효과를 수혜를 보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죠. 의미가 좀 있는 공시겠네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현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뭐 고평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 전구체를 국내에서 만든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구체를 새만금 쪽에서 아마 대부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울산 지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국산화 이슈가 굉장히 지금 큰 거죠. 그래서 하나의 또 지금 LS 머티리얼즈도 상장한다고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돈 되는지는 기업들이 더 잘 알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 중국산을 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할 거고, 중국 업체들은 그걸 또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얍삽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나올 거다. 오늘 LNF가 이런 뭐 대구 공장 이야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속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5% 넘게 올라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 내일장의 업앤다운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평가니까 좀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혹은 저평가 이유를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 LG엔솔 향이어서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 심지어 믿었던 테슬라마저도 요즘 LFP 배터리를 잘 안 써가지고 LNF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 있는 저평가인 건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뭐 LNF 제가 몇 번 말씀드릴 때 네. 너무 단일 기업에만 몰두되어 있는 게 단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되고 있고,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사업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면서 LNF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저는 이제 소재주보다는 지금은 이제 셀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년 한 2분기 정도 가야 아마 소재 업체들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내일장도 뭐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내일장 의견 업 주셨고요. LNF가 올라와 줘야 된다. 너무 저평가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뭘지 보시죠. 오랜만에 에코프로를 이야기하게 됐네요. 오늘 4.08% 상승, 에코프로 BM은 더 많이 오후장에 탄력이 나오면서 10%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보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네.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막 올랐을 때 SK 지주사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총이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거의 8조? 9조로 끝났습니다. 네, 9조까지 올란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그렇다면 그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에코프로 머티 한 종목만 보고 수급이 쏠려서 그런 건가 좀 의아했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네.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주사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영할 수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반영도 안 했잖아요. 이거는. 예, 근데 뭐 사실은 에코프로 자체가 지금은 주주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비싸다고 보는 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사실은 수급에 의해서 상승했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많습니다. 아직 네. 기대감과 수급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70만 원대에 안착을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간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올라간다는 공식을 잊으셔야 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따로 보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 에코프로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에코프로 머티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따라 올라가는 일은 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장중에 이제 윗꼬리를 엄청 달고 내려왔고, 맞아요. 에코프로 BM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치고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사실은 약간 윗꼬리를 달았죠. 근데 저는 에코프로도 사실은 오늘 되게 건전하게 잘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 BM과 이제 BM과 에코프로가 지주사가 독자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LNF가 15%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이 10% 오르면 사실은 뭐 비슷하게 양극재 업체들이 같이 좋아지는 뷰가 한번 바뀌었다, 바닥을 좀 잡으려는 신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머티 빼고는 내일은 다 업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다시
톤이 달라졌죠. 사실 얘기하는 게. 갑자기 또 그렇네요. 이게 요즘에 너무 빨라가지고 톤 바뀌는 게 네. 예, 그래서 주기가 한 6개월 주기로 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에코프로도 이제는 여기서 얼마나 이제 뭐 내일은 업사이드 의견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조정을 뭐 받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옆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진 속도만큼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상향 기조는 좀 나오지 않겠나 당분간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잖아. 이건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그쵸. 사실이고 실제로 뭐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았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낮은 상황이고 뭐 미국에서 리튬 1위 업체 주가는 엘보만가요? 뭐 그 회사의 주가는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반토막가량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 2차 전지주가 오르기엔 시기상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내년을 보니까 그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이제 네, 또 상저하고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면 네. 결국은 리튬 가격이 빠지지 않고 평행으로 가든 아니면 살짝 올라가든 소재 입장에서 나쁠 일이 없죠. 이제 싸게 사온 거를 조금 마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전에는 비싸게 사온 거를 싸게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연동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깅 효과는 그러니까 유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도 계속 이렇게 한참 떨어질 땐 정유주들이 안 좋다가 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유주들이 좋죠. 정제마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소재 업체들이나 이쪽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셀업체를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셀업체 입장에서도 가격이 변동이 줄죠. 소재에 대해서. 이게 하향 안정화되는 순간 사실은 셀업체는 더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업 의견 주셨고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약간의 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은 아니어도 바닥은 더 내려가지 않고 횡보 혹은 조금씩 우상향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셀업체가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볼까요? 대상홀딩스입니다. 네. 아, 왜 그 이종재 씨 사진 찍힌 거 봤을 때 네. 대상홀딩스랑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살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 저는 좀 후회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되게 코미디다. 오, 그래 코미디예요? 네. 아, 난 너무 부러운. 왜 내가 이걸 못했지?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난 아직 멀었구나 후회했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해서 상한가를 만드신 분들한테 네. 이틀 연속 거의 갔죠. 네, 물론 두 번째 날은 좀 부러졌지만, 야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좀 없어져야 주식시장이 건전해진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상홀딩스 자체의 사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이정재 씨가 대상홀딩스의 주주도 아니고, 예, 거기 있는 분이랑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예, 오랫동안 연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그날 밀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예, 사실은 너무 웃겨서 예, 이거 해외 토픽감이다. 해외에서 보면 되게 웃겠다. 미국에서 그렇긴 보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그래 빠질 때 돼서 빠진 거다. 차라리 지금 본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음식료주들도 생각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묻혀버리죠. 이게 네. 테마주에 한번 엮이면 여기 이제 오늘 사셔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네. 이제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꼬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대상홀딩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찐 주주분들은 사실은 좀 힘드시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한동훈 테마주가 그렇죠. 인기를 그분이 끌었잖아요. 뭐 나와봐야 아직 대통령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으로 나올 텐데 국회의원 하나가 대상홀딩스의 주가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보면 그게 잘 돼도 나중에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돼서 그 기업이 잘 된다. 조사 들어가. 그러면 수사해야죠. 예,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그럼 궁금한 게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대선 테마주는 많았어도 총선 테마주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았던 거는 거의 뭐 처음인 것 같다는 거의 이야기를 없죠. 예, 네, 없는데. 많이 하시던데 예, 예. 그만큼
한동훈이라는 뭔가 없었던 재료가 생겨서 시장이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재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더 힘을 받은 걸까요? 거리를 만드는 거죠. 이제 거리를 만드는 건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한 2위 정도 나오죠. 10몇 프로 나오니까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뭐 아직 그분이 장관인데도 자꾸 이게 뉴스에 나오죠. 선거운동하듯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정재 씨가 또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네. 고등학교 동창 뭐 같은 반이었다라고 하니까 현대고등학교. 네, 그랬대요. 예, 친구랑 한번 사진 찍었는데 예, 갈비집 앞에서. 예, 근데 그 연인의 회사가 올라갔으니까 오.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를 그렇게 찾아서 올리시는 분들은 저는 존경스럽다. 예. 네, 그러면 대상홀딩스는 다운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요거보다 궁금한 게 이런 정치 테마주가 지금 또 다른 정치인분들 꽤 많잖아요. 네. 또 이 순환매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은 또 그린벨트 해제 그런 정책 테마주가 있던데 정책 테마주들이 오히려 차라리 난지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말자 이건지. 아, 정책 테마는 뭐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테마도 사실은 지금 뭐 던진다고 다 정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잘 안 믿죠. 그 그린벨트 해제 얘기는 항상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되기까지는 조금 법을 다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일단은 정치 테마주는 저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재미로만 보고 있습니다. 표정에서도 드러나요. 예. 관심이 없는 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운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시죠. 요 9위, 10위에 있는 게 같은 이슈로 네. 움직였어요. 오늘 또 저희가 이야기했던 STO 토큰 관련인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갤럭시아 SM이 이 시장에서 이 테마 안에서 유독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STO 시장을 빨리 진입을 했죠. 예. 초기 진입자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NFT 발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국회에서 법제화할 때도 가장 먼저 불려가서 얘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사실은 STO 시장 관련된 종목 중에는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좀 시총이 작아서 그렇지. 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시고 서울 옥션은 또 이제 뭐 사실은 뭐 미술품 관련된 거니까 쪼개기가 제일 쉽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뭐 최근에 증권거래소에 그러니까 금감원에다가 신고를 했죠. 증권 신고서를 냈습니다. 앤디 워홀 작품 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증권화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벌써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이 네. 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게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서울 옥션이 더 많이 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그럼 여기서 그 STO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 STO 토큰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는 진짜 현금 계산하다가 이제는 카드로 계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코인이라는 게 생겨버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상자산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STO, NFT, CBDC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쓸 수 있을 때 그때 더 힘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생겨나는 것 자체로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오히려 뉴에 기대에 올랐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빠지고 기대보다 더 좋으면 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STO 시장은 이제 한번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한참 뭐 이제 한 2년 전 이렇게 하다가 법제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자산으로 취급해 주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조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왔는데 2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뭐 이런 정비 방안을 또 냈고 이제 한마디로 이거를 법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국민의힘 어떤 의원은 또 뭐 7월 달에 발의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발의한다고 해서 다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선거 시즌도 있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법이 통과되는데 한 2년 걸릴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샌드박스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거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12월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서울 옥션 같은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증권거래 신고서를 내서
작품 한두 개를 가지고 이제 쪼개서 팔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뭐 이의가 없이 그냥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사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작품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도 쪼개야 돈이 되고 네, 작품도 쪼개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이 갤럭시 머니트리 내일장 추가업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랜만에 한번 들었는데 네. 내일도 가겠죠.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시장은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해요. 네,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보시죠.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 대상 홀딩스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을 업을 주셨습니다. 이건희 부장이 꼽은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요? 네, 서울옥션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서울옥션 제가 오랫동안 뭐 봐왔던 회사인데 사실은 미술품이 요즘에 돈 많으신 분들만 할 거로 같지만 생각보다 MZ 세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엄청 붐이었잖아요, 예, 옵션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들도 네. 미술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해야겠네요. 네, 그게 그냥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공부하는 거죠. 네, 결국에 이제 그렇군요. 예,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옥션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K옥션도 있지만 미술품이 STO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다. 뭐 이게 딱 정확하게 있죠. 네. 대상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나중에 경매하면 뭐 팔면 다시 나눠 갖는 거죠. 주식처럼 예, 그럴 수 나눠 있죠.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도 계속 변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명화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옥션이 최근에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부각이 되지 않겠나.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오늘 상한가 같지만 뭐 사실 고점이 4만 원이 넘어 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예.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좀 2, 3일 나오더라도 아마 내일은 올렸다 빠질 수 있는데 네. 좀 조정 나올 때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체가 있는 거고 또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서울옥션, 또 네, 그림, 미술 옥션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를 눈여겨보자라고 탑픽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오늘 상한가지만 이전 고점이 4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고점이 4만 원이면 아직도 올라갈 곳이 많아 보이는데요. 한 17,000원까지는 뭐 일단 한번 보시고 17,000원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3,1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단기로는 17,000원 목표 주가, 손절가 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예.